자, 이제 5번 문제를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이네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것이 재건축자가 나왔다 그러면 얘가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지상권자가 없다는 거. 근데 여기는 재개발이니까 가능한 거죠.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에 다음에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고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그랬죠. 왜? 재건축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여기 봅시다. 여기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의 토지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겠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해더라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1 두 명이네요. 그죠? 네, 세 필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하니 세 필지 가졌더라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갖고 하나입니다. 그 다음 1필지의 나대지에 단독 소유한 F와 그 대지의 지상권. 자, 이렇게 되면 역시 대표하는 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4명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 4명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아니죠. 자, 여기는 조합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자가 틀렸으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100인 이하의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자, 이거 응용을 살짝 해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재치가 알려줄게요. 이 글자를 바꿔보세요. 2, 4죠. 그렇죠? 그럼 요 중간엔 뭐가 있어야 돼? 숫자 누름.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3이 있고 5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00명을 기점으로 해서 100명 기점으로 해서 가서 조합이 100명 이하다 그러면 3명의 이사. 100명 넘었다 5명 이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갖다 본다 할지라도 이런 형태로 다 정리를 갖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거기 보면 4번 보도록 해봅시다. 4번에 보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자, 현금 청산인 경우는 여기 보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청산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서 뭐라 보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가 정리할 때 이런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의원에는 임기 중에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자, 법의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할 수 없는 사항에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조합원의 령에 되어 있는데요. 령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래서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대의원의 선임 해임인데 다만 정관이 정하는 임기 중 거리된 자.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하고 보궐 선임하는 경우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임기 중 거리됐다. 조합절 보궐 선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정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대개 권리관계와 관련성이 가장 깊은 것을 갖다 보면 3분의 2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대개 보면 얼마를 갖다 볼 수 있어요. 과반수 동의가 원칙입니다. 알겠죠? 과반수 동의가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 3분의 2다. 그럼 조합원 여기 봐요. 대의원의 수 및 선임 절차 과반수입니다. 요거네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분의 2. 또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위치한 면적 3분의 2. 조합원의 비용 부담과 조합 회계,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를 포함한 내용 다 얼마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이런 경우를 정확하게 좀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분담 시기라든가 분담 시기, 자, 이런 경우를 보면 결국 3분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다? 과반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이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구도 제출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명문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조합장이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갖다 시장구도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해당할 거냐? 정관, 나의 조합의 그 명부 자격을 갖다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이런 형태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여기 있는 명문처럼 언급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청 공부에 고시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된다는 걸 맞고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걸 정확히 좀 인식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위는 그대로 효력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되겠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추진에 대해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자,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체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자, 얼마가 필요하냐? 20%가 직접 출석해야 되겠죠. 일반적 출석은 대개 1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알겠죠? 출석 경우는 20%가 된다 하는 것도 잘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론과 그 해설 자체에 약간 미스가 되어 있더라도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져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이죠.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한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으로 본다. 당연히 맞죠. 1인이 조합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 감사가 대표한다. 맞습니다. 다음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 공통적 사항입니다. 겸직할 수 없는 거. 그 다음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그 효력은 잃지 않는다. 유효하다. 맞습니다.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누굴 제외한? 조합장을 제외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1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 따로 등기하지 않고도 조합 설립된다. 자, 우리가 이 등기 시기는 이런 경우죠. 자, 여기 봅시다. 절차는 추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인가받은 게 아니라 30일 내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거죠. 그럼 1번은 당연히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겸직할 수 없도록.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나 조합이 하거나 둘 중에 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진을 구성하죠. 맞습니다. 가로주택 사업에는 앞에서 배웠죠. 추진에 구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 다음 5번 조합 임원의 결격사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는 그 임원의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 되겠죠. 여러 차례 또 우리가 출제됐던 내용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죠.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사 인가를 받는다. 분명히 틀렸죠. 자,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죠. 그 다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갖다 두는 걸 필수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50인 이상 대의원을 둘 수 있다 그런 것은 그런 도시 개발 사업이면 임의적 기구고 50인 이상이다. 이것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둘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는 임의적 기구니까 근데 여기는 100인 이상 둔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명수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총회에서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다. 오케이. 얼마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다. 볼 수 있겠죠. 자,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 그 기점이 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하면 안 되죠. 선임, 해임은 어디서 해줘야 되겠죠? 총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회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장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를 겸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몇 번만 옳은 것이냐? 그러면 3번만 옳은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12번 보도록 해봅시다. 10번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자, 필수기구 아닙니까? 감사. 그렇죠? 필수기구다. 정확하게 인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희로 잃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대표하겠죠. 감사가 대표합니다. 그 다음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죠.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이면은 아니죠. 조합장을 제외하고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조합장만 빼놓고 그러면 정답은 바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사업 시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갖다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세요.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이거죠. 지정개발자.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죠. 몇 퍼센트? 20%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맞죠. 범죄 예방 대책 포함되어야 되는 거. 당연히 맞죠. 그 다음 3번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는 해당 지방자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된다.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외에는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4번도 보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하는 건 건축인의 심의를 거친다. 자, 여기는 반드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인 경우죠. 그래서 정비구역 아닌 곳에 재건축이 있다 그러면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규모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된다. 그 다음 5번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을 10% 범위로 변경한다. 자, 10% 범위 내 변경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신고한다. 자, 여러분들 정비사업법은요. 경미하더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랑 차이가 있냐면 도시개발법과 차이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은 경미하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조합 설립 인가 때만 빼놓고 그때만 신고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거의 90%가 경미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 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14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네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인가는 시장군수한테 받습니다. 다음 사업 시행 계획서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동의를 얻어서 존치하자, 리모델링하자. 그럼 3분의 2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어쨌든 위치 변경은 이거 보세요. 위치 변경 있잖아요. 위치 변경. 그래서 위치를 변경할 때는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서 면제로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면제로 써라. 국가지방자치. 자,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만 면제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 여기는 다 옳은 것이네요. 5번 보면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자 누가 하냐? 얘가 아니라 시도사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누가 먼저 받느냐? 시도사가 먼저 인수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15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밖도 있죠. 재건축이니까 밖도 있고 여기는 이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누가 들어가면 돼요? 지상권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재건축에는요. 그래서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 안에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자 안도 있지만 밖도 있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재건축 사업은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한테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해서 설립했다. 그러면 가서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한테 승인한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건데요. 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추진회가 모여가지고 가서 나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일정한 법적 요건 왜 주택단지 안도 있고 주택단지 밖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응? 그러면 설립을 갖다 할 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게 신고가 아니라 자 보세요. 뭐가 됐어요? 인가받아야 되겠죠. 인가받는다는 걸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신고하는 것은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경우만 해당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경미. 자, 경미.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다음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이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에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에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자, 여기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됐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자, 변경행위인데 신고한다. 당연히 맞죠? 자,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5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5번 보면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자, 시장군수가 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청했으면 요청한 자가 받는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 고르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어떤 경우냐? 여기 4번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시 한번 또 많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4절 관리처분 계획 등이죠. 관리처분 계획은 몇 평짜리를 몇 평 주겠다는 하나의 분양계획입니다. 옛날에 보면.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말 썼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 자체는 뭘 또 같이 또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자,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럼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자, 아니죠. 관리처분은 내가 누가 있어요? 소유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 토지 소유자 기점이 되는 것이고 다만 토지 지상권자는 제외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틀렸고요. 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원 동의를 얻어서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동의를 얻었다면 여기 전원 동의를 얻었다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사업 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빈집 정비할 수 있는 경우가 이루어진다는 것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보도록 해봅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죠? 동의를 받았으면 그대로 그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관리처분에 따라서 공동시설을 새로이 설치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요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자체를 갖다가 가장 새로이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종전의 걸 갖다가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 개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자가 관리처분에 따라서 공동 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직접 하도록 돼 있어요? 시행자가 그 안에 걸 갖다가 새로 설치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 자체는 바로 몇 번이라고 쓰면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에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말 그대로 개량 방식에 의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기준에 관해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둘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는, 자 1주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조심할 게 그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관리처분 계획을 갖다 작성하려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기준 중에 원칙은 절충주의입니다. 그래서 뭘 갖다 보시면 우리가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해서 가져가는 게 바로 이것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 여기에 예외로다 본다면 우선 증감해 줄 수 있습니다.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갔을 때 공유 지분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그 분양 설계 기준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만료를 기준점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은요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제일 먼저 조례가 정한 만큼, 그 다음 소유한 만큼, 요거가 4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2주택, 3주택 2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작성했으면 이제 인가 받습니다. 인가는 누구한테 받죠? 시장 군수한테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거니까 1번이 틀렸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이를 감수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로 적정규화될 수 있다. 증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여기 있죠. 분양신청기한을 만료날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만큼, 자 알겠죠? 소유한 만큼 준다. 4가지 경우에 속하겠죠. 그 다음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됐다. 그럼 투기성이죠. 부지정. 그래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 자체는 몇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바로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했으면 하나의 주택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이 요지로 옳은 걸 고르라는 얘기죠. 요지로 옳은 것.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의 건축계획 들어가야 되겠죠.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이 들어가야 되겠고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고시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 반드시 인가요지에 포함돼야 된다 하는 것. 인가요지가 이 4가지다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인식해 두세요. 다른 것보다 좀 어렵죠. 그죠? 사실상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한 거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면 이 단어는 다 맞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 인가받은 정비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란것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했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관리처분계획을 갖다 작성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 분류할 수 있겠죠. 작성해서 인가받았습니다. 그러면 철거가 이루어지고 시행하고 준공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돼 있고 고시했으면 거기다가 대지 확정 측량을 하는 겁니다. 대지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분할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분양 신청. 그 다음에 나가서 소유권 이전 고시해주고 그 다음 지체 없이 등기하고 시장군수한테 보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보니까 순서가 자 여기 있네요. 준공 인가 받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토지를 갖다가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를 갖다가 분할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은, 니을 기역, 디귿, 니은, 니을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2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건축물에 공급하는 경우 기준날 이후 자 어떤 이 투기가 일어나서는 투기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봅시다. 1번 1필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다. 투기 세력이죠. 자 당연히 투기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죠.
그다음 다가구를 다세대로 다가구는 대개 단독이죠. 다세는 공동처럼 투기 세력이죠. 그다음 나대제 건축물을 새로운 건축하여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시켰다. 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개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 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바보죠, 바보. 남들은 돈 벌라고 그랬겠는데 나는 통합해준다. 사업시행을 보인 공덕비 하나 더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의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자, 투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투기 세력이 아닌 것은 4번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3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자, 청산금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청산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부족분 금전적으로 처리하는 것, 청산. 그러면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자, 1번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자, 총회 의결을 거쳤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평짜리 몇 평으로 확정됐다는 관리처분 인가받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도 있고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때 만약에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 정비사업비를 참작해서 평가한다. 당연히 맞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을 위탁 징수할 수 맞습니다. 그럼 감사하다고 4%의 수수료를 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몇 프로? 4% 수수료. 우리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볼 수 있고. 그 다음 4번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자 봐봐요. 이전 고시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잖아요.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가서 소멸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다음날 정확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부터. 그래서 이거랑 구별할 것이 그 도시개발법 거기는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로부터 5년간 이게 차이가 있다. 왜? 거기는 다음날 효력 발생하니까 이 자체가 다음날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음날을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는 다음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이걸 갖다 뭐라 볼 수 있죠? 물상대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물상대위.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 10억짜리인데 대출을 9억 받았어. 근데 얘가 신청하기를 5억짜리 신청했어. 그러면 청산금이 5억 있잖아. 그 요거 가지고 야반도주 할까봐 저당권자였다가 압류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그럼 이거는 뭐랑 말처럼 물상대위.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틀렸구나. 다음날. 그래서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을 꼭 구별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한곳을 끝나도록 해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이거네, 틀린 것. 1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되는 자는 당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서 우선 매수 청구.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비 기반 설치로서 수용당한 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땅 먼저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겠죠. 그 다음 2번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용도가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 맞죠? 무상양도. 당연히 맞는 편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보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수용된 자가 우선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서 매수 청구가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준공 인가 때 조합에게 양도된 걸 본다. 자, 폐지됐더라도 요 소리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이 설치된 것은 국가 지방자치에 무상 기속되고, 그 다음 정비 사업의 용도가 폐지됐다. 알겠죠? 그러면 종전에 설치된 상당 범위, 상당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죠. 무상으로 양도, 무상양도.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에게 귀속된 정비 기반시설과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 종류 세목을 정비사업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보한다. 맞는 표현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름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건축법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